챕터 3에 Discrete Time Systems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그 제목은 Introduction to Signal Processing인데 실제로 내용은 다 이렇게 디지털 신호 처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DSP 책이고 그 DSP를 수행을 하는 것이 당연히 이렇게 그렇죠? 어떤 뭐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Z 트랜스폼 형식으로 제가 적긴 했습니다만 당연히 discrete time 시스템이니까 transfer function 또는 뭐 시스템 펑션이 Z 트랜스폼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continuous time 시스템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해요? 보통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 즉 impulse response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transfer func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discrete time 시스템에서는 impulse response는 물론 이제 요거 가운데다가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책은 뭐 특별히 이 브라켓 노테이션을 쓰진 않았는데 오펜하임 책 같은 거 보면은 그 discrete time이라는 걸 강조를 하려고 이 브라켓을 쓰죠. 그래서 그냥 괄호를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impulse response is h of t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다 써놓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discrete time 시스템의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배웠던 거, 학부 때 배웠던 거에 대한 리뷰입니다. 그래서 그냥 배웠던 거를 다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따라서 뭐 좀 더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FIR 필터가 있고 IR 필터가 있죠. 그래서 구별을 한번 해보면은 FIR이 있고 IR이 있는데 IR은 이거는 뭔지는 다 아시죠? Impulse Response를 IR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F는 Finite이고 I는 Infinite이죠. 그래서 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냐 아니면 뭐 IIR 필터냐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근데 그 FIR 뭐 오퍼레이션을 한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가 블록 프로세싱이 있고 하나가 샘플 프로세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 프로세싱은 인풋을 하나로 블럭으로 받는 거예요. 인풋 자체를 블럭으로 받는 거고 요거는 그러니까 샘플 프로세싱 케이스는 샘플을 원 바이 원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매트릭스 가지고 이렇게 뭐 계산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블록 프로세싱이 되겠고요. 샘플 프로세싱은 이제 원 바이 원 들어올 때마다 스테이트 머신 이 필터를 하나의 스테이트 머신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스테이트가 우리가 원 샘플을 받을 때마다 계속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인터널 스테이트가 존재를 하고 그 스테이트가 하나하나 바뀌면서 주로 이 샘플 프로세싱 케이스는 어떤 뭐 리얼 타임 오퍼레이션 그래서 뭐 인베디드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갈 때 그 리얼 타임 오퍼레이션 할 때 이런 것들은 주로 샘플 프로세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인풋 벡터가 주어져서 x라고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시스템 h를 통과해서 어떤 y라는 벡터가 뭐 나간다라고 이해를 한다면은 이거는 블록 프로세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물론 뭐 이 벡터가 x0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x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x2가 인풋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벡터 자체가 인풋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떤 블록 프로세싱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시퀀스를 나타낼 때 그냥 이렇게 브라켓을 쓰지 않고 그냥 보통 괄호를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예제를 하나 살펴보면은 아웃풋이 인풋과 인풋을 하나 딜레이한 것과 인풋을 두 개 딜레이한 것의 어떤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인 이게 대표적으로 FIR 필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웃풋 그 시퀀스에서는 이제 피드백, 그러니까 뭐 딜레이가 되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인풋들과 인풋에 딜레이된 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되는 이게 이제 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인데요. 근데 이거를 행렬로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인풋 시퀀스의 랭스가 4개밖에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H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4디멘션의 x1, x2,
2x3까지 이렇게 그 4개의 컴포넌트를 갖는 벡터가 인풋으로 주어질 때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대입을 하면은 쭉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가정은 이 시스템은 지금 메모리가 2비트가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여기 하나 딜레이 할 때 D 플립플롭 하나 필요하고 여기 이제 2개 딜레이 해야 되니까 이제 D 플립플롭이 하나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메모리 2비트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 원래 메모리에는 그냥 0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인풋 아웃풋 이퀘이션을 이런 식으로 위에처럼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의할 거는 그러면 이제 매트릭스 형태를 보면은 이렇게 밴드로 넌제로 텀이 있고 이 위하고 아래 삼각형에 0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의 매트릭스를 토이플리츠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토이플리츠 매트릭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거에 토이플리츠 매트릭스가 어떤 특성을 갖고 이것의 아이겐 밸류가 어떻게 되고 뭐 이게 계산할 때 어떤 장점이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아주 많이 진행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이플리츠 매트릭스는 언제 튀어나오느냐? 일반적으로 LTI 시스템에서 리니어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은 토이플리츠 매트릭스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FIR 필터죠. 그러니까 특히나 근데 리니어 컨볼루션 할 때 튀어나와요. 이거는 이제 사실 뭐 컨볼루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결국은 뭐냐면은 h of n이 e 델타 n 제가 모르고 브라켓을 썼는데 어쨌든 뭐든 간에 델타 브라켓 쓴 김에 계속 브라켓 씁시다. 4 델타 n-2라는 그 리스폰스를 갖는 임펄스 리스폰스를 갖는 시스템하고 그 임펄스 리스폰스하고 요 지금 인풋 시퀀스하고 컨버전 한 것이 지금 요 매트릭스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아웃풋이 하나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요게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요게 하나 나오고 요게 하나 이게 쭉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뭐 한 거냐면은 이 벡터하고 그렇죠? 요거하고 컨볼루션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리니어 컨볼루션 하면은 토이플리츠 매트릭스가 나오고요. 제가 리니어 컨볼루션을 강조한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그 서큘러 컨볼루션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서큘러 컨볼루션 하면은 서큘런트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뭔가를 표현을 할 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이 이퀘이션처럼 이 IO 이퀘이션 무슨 그 수열의 점화식처럼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펄스 리스폰스를 이렇게 제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h of n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매트릭스 곱하기 형태로 시스템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 representation이 있는 거고 그 각각마다 해석을 할 때 조금 뭐 이렇게 다르게 해주시면 되겠죠. 밑에 있는 거는 수식은 기본적으로는 같은데 어떻게 돼요? 인풋의 랭스가 하나 지금 더 길어진 케이스죠. 그리고 여전히 매트릭스의 모양은 토이플리츠 매트릭스가 되겠고 이 오른쪽 아래에 써져 있는 거는 이제 이걸 프로그램을 짤 때는 어떻게 짤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건데 이 W1은 여기서 뭐를 얘기하냐면 이제 2비트 메모리가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 X에 n-1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 이제 2비트 메모리니까 두 번째는 X에 n-2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W2에는 W1 그러니까 next clock에 next state를 이제 define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메모리에는 여기 들어가 있던 거, 그 다음에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은 뭐 클락의 뭐 네거티브 엣지에서 이제 요거를 실행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for loop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 그래서 원 클락마다 클락의 한 주기마다 이제 이걸 뭐 실행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는 아웃풋 시퀀스가 그 하나 이전 신호하고 하나 나중 신호의 어떤 메디안 이건 이제 메디안이에요. 그래서 메디안은 뭐 중간 값이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1, 2, 100 이렇게 있으면은 중간 값은 그러니까 당연히 2가 되는 거죠. 근데 평균은 지금 뭐예요? 103분의 그쵸? 그러니까 3분의 103이 되는 거니까 평균은 뭐 한 33, 34 뭐 정도 되나요? 근데 그래서 이 메디안 필터링은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신호 처리를 할 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주로 뭐 그 충격성 잡음, 그래서 임펄시브한 노이즈가 있다. 그래서 충격성 잡음 같은 게 있으면은 이게 신호가 1, 2, 뭐 3, 뭐 요 정도 이렇게 뭐 마이너스 1 여기 돌아다녀야 되는데 갑자기 100이라든가 뭐 마이너스 3000이라든가 이런 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충격성 잡음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제거할 때 뭘 쓰냐? 네, 메디안 필터를 씁니다. 그래서 이 메디안 필터는 가끔 사용이 된다. 특히나 충격성 잡음이 있을 때 그걸 제거할 때 사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가우시안 노이즈는 충격성 잡음이 아니에요. 가우시안 노이즈는 벌써 그 PDF가 좀 예쁘게 생겼죠. 근데 그거 말고 라플라시안 노이즈든, 그러니까 가우시안 노이즈는 그러니까 줄어드는 폭이 굉장히 이렇게 스티프하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줄어드니까 이게 그 줄어드는 속도가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익스포넨셜 함수인데 그 와중에 제곱이니까. 근데 이거 말고 그 제곱 없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라플라시안 노이즈인데, 그러니까 PDF가 이렇게 줄어들 때 양쪽으로 줄어들잖아요. 가우시안도 보면은 뭐 이렇게 줄어드는데 여기 줄어드는 폭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예요. 가우시안은 이제 그거 말고 근데 잘 안 줄어드는 것들, PDF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 충격성 잡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 가우시안에서 하던 프로세싱을 하게 되면은 별로 안 좋죠. 가우시안은 주로 이제 프로세싱 하게 되면 뭐 평균을 취하거나 뭐 이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그 충격성 잡음을 잘라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런 게 뭐냐, 그런 필터가 뭐냐 하면 바로 메디안 필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메디안 필터 형태를 보면은 당연한 거지만 어때요? 리니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에디티비티 이런 게 전혀 이제 성립을 하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하지도 않고, 또 문제점은 지금 보면은 커저리티가 깨져 있죠. 그러니까 커저리티가 뭐냐면 과거나 현재 샘플만 이용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미래 샘플도 이용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여기 미래 샘플을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커저리티가 깨졌는데, 그럼 뭐 커저리티 깨지면 못 쓰냐?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 공간상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저 n이라는 게 꼭 타임일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미지에서 픽셀에서 좌표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타임이라는 게 날아가 버리니까 사실 커저리티가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저게 타임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원 샘플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웃풋을 원 샘플 있다가 받게 되면은 커저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내가 그냥 기다렸다 받으면 되니까. 그러면 바로 넌 커저리 되고, 그러니까 커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넌 커저리였는데 내가 이 경우에 지금 요거 때문에 n 플러스 1 때문에 커저리티가 깨져버렸는데, 그래서 커저리티 깨진 거는 그냥 기다리면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기다려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스테빌리티 깨지면은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스테빌리티는 깨지면 안 되는데 커저리티는 기다리면 해결이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독립 변수 자체가 시간이 아니면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커저리티가 깨지더라도. 자, 그 다음 예제는 데시메이션 예제죠. 그래서 y는 뭐 x에 2n.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면 요것의 짝수 샘플만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컴프레서 또는 다운샘플러 또는 데시메이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데시메이션.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게 뭐 지금 예제 같은 경우는 두 개마다 하나씩 뽑았지만 뭐 세 개마다 하나씩 뽑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개마다 하나 뽑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를 여러분들이 3으로 바꾸건 4로 바꾸건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레이트를 낮추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올려서 프로세싱 한 다음에 다시 낮추고 데시메이션 썼었죠. 지난 시간에 그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터 보면은 뒷부분에 이제 데시메이션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데시메이터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그리고 타임 인베리언트가 깨집니다. 그래서 타임 인베리언스 수식 있죠. 그러니까 인풋이 뭐 d만큼 딜레이 되면 아웃풋도 똑같이 d만큼 딜레이 돼서 나오느냐, 이게 이제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의 그 타임 인베리언트 성질을 나타내주는 그런 얘기인데, 이 데시메이터 같은 경우에는 타임 인베리언트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립을 안 한다.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 요거는 뒤에 예제는, 자, 요 예제는 이제 요건 뭡니까?
반대죠. 그래서 expand 또는 upsampling. 그래서 보면은 뭐냐면 input sequence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중간에 0을 이렇게 오히려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중간중간 0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샘플의 개수는 많아지죠. 예, 샘플의 개수가 두 배만큼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upsampling이라고 합니다. 자, LTI 시스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linearity, time invariance 두 가지가 뭔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testing linearity 써져 있는데요. 보면은 이거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인풋으로 넣은 거죠. 네, 그때 아웃풋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그렇죠? 예, 그게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같으냐 틀리냐 뭐 이런 거를 보는 것이 바로 리니어리티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쓴 대로 제가 한번 써보면은 지금 현재 x1의 아웃풋은 y1 n이 되고 있고 x2의 아웃풋은 y2 n인데 그러면 a1 x1 하고 a2 x2 즉 인풋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했을 때 시스템은 h고요. 그때 그것을 인풋으로 가하면 이것이 과연 a1 y1 n 더하기 a2 y2 n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면은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 성립을 하는 거니까 리니어한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h가 그렇지 않으면 리니어한 시스템이 안 되는 것이고 여기 예제는 지금 이것과 이것이 나왔는데 이건 둘 다 넌리니어 시스템이에요. 주의할 거는 2x 플러스 3은 왠지 리니어 같은데 이 플러스 3 때문에 안 됩니다. 리니어가. 그래서 리니어가 아니면 넌리니어 시스템이 맞는 거고 물론 뭐 이걸 뭐 affine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리니어가 아니면 넌리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단어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2x 플러스 3도 넌리니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타임 인베리언스인데요. 타임 인베리언스 체크는 시스템을 통과한 다음에 딜레이한 것과 딜레이한 다음에 시스템을 통과한 것과 같을 때 우리가 시스템이 타임 인베리언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뭐 그러니까 xn을 인풋으로 넣었을 때 xn을 인풋으로 넣었을 때 y라는 아웃풋이 나왔다. 그때 과연 d만큼 딜레이된 인풋을 넣으면 이 d만큼 딜레이된 아웃풋이 나오냐 안 나오냐. 물론 이제 n이 d예요. d는 뭐 임의의 정수입니다. n이 d. 그래서 그러니까 임의의 d에 대해서 인풋을 쉬프트한 만큼의 그 원래 나오던 아웃풋에 쉬프트한 것이 나오느냐의 문제고 그게 나오면은 우리가 시스템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D가 뭐 예를 들어서 10이다. 그러니까 10년이다. 그러면은 D가 10년이면은 10년 후에 인풋을 가했는데 아웃풋이 원래 나와야 되는 아웃풋에 10년 후께 나왔다는 얘기는 시스템이 10년 동안 안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될 때 우리가 D만큼 인풋을 딜레이해서 넣었을 때 이 D만큼 딜레이된 아웃풋이 나오면 우리가 이 시스템 H를 Time Invariant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Impulse Response 보겠습니다. 근데 그 Impulse Response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지금 생긴 게 이거를 그 Discrete Time에서는 Impulse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Unit Impuls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Impulse 같이 안 생겼죠. 왜냐면 맥시멈 값이 무한대가 아니고 그냥 1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유닛 임펄스 또는 이거를 유닛 샘플이라고 합니다. 유닛 샘플 시퀀스. 유닛 샘플 시퀀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도 있어요. 그런데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말을 쓰려면은 임펄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임펄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왠지 값이 무한대로 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무한대로 전혀 되지가 않죠. 근데 어찌 됐건 그냥 부르겠다라는 거고요. LTI 시스템에서 이 얘기입니다. 별 말이 없으면 항상 LTI 시스템을 우리가 분석을 할 거고 다루게 될 텐데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데시메이션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오버샘플링 한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컴프레서나 익스펜더 같은 경우는 뭐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타임 인베리언트가 깨진다 그랬죠. 그거는 리니어 시스템이기는 한데 타임 인베리언트가 깨지고 메디안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리니어하지도 않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시스템은 다 LTI 시스템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건 뭐냐면 LTI 시스템에 임펄스를 가했을 때 나오는 그러한 시스템의 리스폰스, 그때의 아웃풋을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델타 n이라는 임펄스가 가해지면은 이제 hn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h of n을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풋이 이렇게 가해지면은 아웃풋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것의 이유는 시스템이 리니어하니까 합의 아웃풋은 각각의 아웃풋이 나올 테니까 요것에 대한 아웃풋이 이게 나온 거고, 요것에 대한 아웃풋이 나온 거고, 요것에 대한 아웃풋이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리니어리티 때문에도 그렇고 1 딜레이한 것이 반드시 1 딜레이한 아웃풋이 나오느냐, 여기에 이제 타임 비리언트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 2 딜레이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딜레이한 아웃풋이 나오느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타임 인베리언트한 프로퍼티 때문에 그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이렇게 나오고, 그거는 타임 인베리언트 때문에 된 거고, 이 합의 아웃풋이 각각의 아웃풋에 합이 되는 이유는 리니어리티 때문에 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h가 리니어하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줄은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개수를 곱한 거죠. 앞에다 개수를 곱했는데, 개수를 곱한 것을 여기 각각의 곱한 것이 그대로 이제 아웃풋에 곱해서 나오느냐, 이게 그 리니어리티 중에서 호모지니어티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몇 배를 하면은 그 몇 배 그대로 나오느냐, 그것 때문에 호모지니어티가, 또 리니어리티가 성립을 하면 호모지니어티가 그 안에 프로퍼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지금 말로 한 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닛 임펄스를 가했을 때 이게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고, 딜레이 한 걸 가하면 뭐 딜레이 된 게 나오겠죠. 그게 타임 인베리언트 때문에 되는 거고, 이 딜레이 하면은 이 딜레이 된 게 나온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게 뭐였어요? 이거를 다 더해서 인풋을 가하면 여기도 더해서 나온다 그랬죠. 그게 애디티비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더한 건 또 뭐냐면은 여기다가 x0를 곱해서 x1을 곱해서 x2를 곱해서 시스템에 가한 거죠. 그러면 각각의 아웃풋도 이렇게 곱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얘랑 곱한 거죠. 얘랑 이렇게 곱해서. 자, 그래서 지난 슬라이드에서 그거를 이제 무한계의 그 어떤 h 그 임펄스 리스폰스 전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하면은 우리가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LTI 폼이라고 썼는데, 여기서 지금 m을 뭐 이렇게 다른 베리어블로 바꾼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m-m을 뭐 이렇게 k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이제 k에 관한 서메이션으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시퀀스yn이 지금 xn하고 hn의 컨볼루션이 되는데, 이거는 컨볼루션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FIR 필터하고 IR 필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가, 여기서 IR이라는 게 임펄스 리스폰스를 약자로 쓴 거죠. 이게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니까 finite impulse response filter는,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폰스가 finite한 거죠. 그래서 0부터 여기서는 지금 m까지만 값이 있고, 그러니까 넌제로 값이 있고, 나머지 그 n 밸류에 대해서는 전부 다 0일 때 우리가 FIR 필터라고 하고, IR 필터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인피니트하게 계속 값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 그리고 FIR 필터의 경우는 이제 당연히 m까지밖에 넌제로가 가능한 거니까요. 그 이후에는 사실 우리가 할 게 없겠죠. 왜냐하면 HM 플러스 1, HM 플러스 1이나 뭐 HM 플러스 2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조리 이제 0인 상황이죠. FIR 필터에서는. 그러면은 이 식을 밑에다 풀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고, 보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IO 이퀘이션, 인풋 아웃풋 이퀘이션이죠. 보면은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풋 시그널의 어떤 딜레이된 버전에다가 적당히 우리가 웨이트를 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웨이트를 줄 때의 그 웨이트 코에피션트가 뭐냐면은 정확하게 임펄스 리스폰스가 되는 겁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IO 이퀘이션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러한 시스템에 이렇게 그 인풋 아웃풋 이퀘이션이 주어졌을 때 그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하시오인데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임펄스 리스폰스는 뭐 말 그대로 인풋에다가 이 델타 오브 n을 가했을 때 아웃풋이 뭐가 나오느냐, 이게 지금 임펄스 리스폰스죠. 그러니까 델타 오브 n x 오브 n에다가 이 델타 오브 n을 대입만 해주면은, 그렇죠? 여기는 뭐 여기 델타 뭐 n-3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입을 하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 거고요. 이 식은 지금 이 식은 IIR 필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러닝 인덱스가 어떤 뭐 m 뭐 이런 식으로 끝나지가 않고 이제 계속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예제는 임펄스 리스폰스가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을 할 때,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폰스가 만족하는 어떤 식을 준 거죠. 어떤 점화식을 만족한다고 할 때, 그때 이 IR 필터의 그 IO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적어봐라.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 즉 xn하고 yn과의 관계를 적어봐라라는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이 h(n-1에) 그러니까 시스템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커절하다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은 커절리티를 그러니까 어쌰하고 그냥 문제를 푸는 게 뭐 정상적이겠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커절하지 않더라도 적당히 그냥 기다린다라고 생각하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구현할 때. 자, 그래서 이게 h-1이 0이라고 하면은 여기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h0는 h-1 더하기 델타 0 이렇게 되니까 1이 되죠. 그쵸? 왜냐면 요거는 0이 돼서 사라지는데 여기가 1이니까 h1은 h0 더하기 델타 1 이렇게 되는데, 델타 1은 0이죠. 하지만 h0가 1이니까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h2는 h1 더하기 델타 2 이렇게 되는데 얘는 0이죠. 근데 h1이니까 또 1. 뭐 이런 식으로 쭉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임펄스 리스폰스가 U of n, 이건 유닛 스텝 펑션이죠. 이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은 그 컨볼루션, 그렇죠? 그러니까 아웃풋은 인풋 시퀀스와의 컨볼루션이다. 그걸 적으면은 이게 계속 지금 1이니까 여기 그냥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써도 뭐 틀린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것도 어떤 IO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IO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문제가 있긴 있네요. 텀이 무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y의 n-1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이 수식이야 뭐 여기다가 y n-1을 밑에다 대입해가지고 빼줬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니면 뭐 그냥 이것만 보고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어큐뮬레이터잖아요. 그렇죠? 값을 계속 쌓아놓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샘플이 들어오면 그 값을 기존 거에다 더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인테그레이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쌓아놓는 거. 그러니까 디퍼런스를 계산하는 게 미분이고요. 그러니까 빼는 게 미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샘플에서 이전 샘플을 빼는 게 사실은 미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에다가 지금 샘플이 들어오면 계속 더하는 게 지금 적분이잖아요. 그래서 discrete time integrator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자, 뭐 비슷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impulse response h of n이 다음과 같은 점화식을 만족할 때 IO difference equation을 구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했던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h-1은 0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커절이다. 커절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커절하려면은 커절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h of n이 무조건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러냐면 n이 0보다 작을 때.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요게 요거보다 작을 때 이게 나와 버리면은 시스템 그 아웃풋이 미래의 디펜던시가 생겨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의 디펜던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현재의 아웃풋은 현재의 인풋이거나 아니면 이 과거의 인풋에만 디펜던트하다라는 게 이제 커저리티의 정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점화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차례차례 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식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할 수가 있고 임펄스 리스폰스와 인풋과의 컨볼루션이 아웃풋이 되는 거니까 식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거를 뭐 이런 규칙성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IO 이퀘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코스 내내 다룰 어떤 시스템이 만족하는 이퀘이션이 이제 이런 형태죠. 그래서 뭐 아르마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토 리그레시브고 요건 이제 무빙 에버리지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무빙 에버리지 파트고 요게 이제 뭐 오토 리그레시브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웃풋에 그래서 이게 없는 게 그 FIR 필터인 거고 요게 있으면은 이제 IR 필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는 뭐 당연히 이런 식을 만족을 할 거고요. 왜냐면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거는 인풋이 이제 델타일 때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IR 필터 일반적으로 이제 IR 필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IR 필터가 FR 필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수식 자체는 제너럴한 형태이기 때문에 IR 필터일 수도 있고 이쪽 파트를 전부 다 죽여버리면 FR 필터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쪽 파트가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파트, 요게 살아 있으니까 IR 필터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의 프로퍼티에 대해서는 우리가 Z 트랜스폼을 배운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스템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Z 트랜스폼을 이용할 수도 있고 뭐 discrete time Fourier 트랜스폼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저리티하고 스테빌리티 얘기입니다. 먼저 이제 커저리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커저하고 그다음에 right side 그 시그널을 이게 동의어처럼 써놨는데 이것은 별로 좋지 않고 그냥 커절로 통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right sided sequence로 해버리면 이게 0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까지 포함할 수도 있거든요. 책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커절이 아니죠. 그쵸? 왜냐하면 이게 그 인덱스가 마이너스인데 이게 값이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right sided signal은 웬만하면 쓰지 말고 커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커절 시퀀스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왼쪽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왼쪽에는 전부 다 값이 0이고 n이 마이너스일 땐 0이고 0 이상일 때만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올 때 그때의 시퀀스를 우리가 커절이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엔티 커절은 반대인데 이제 0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0도 어쨌든 빼고 그래서 n이 마이너스 1 이하일 때만 값이 나올 때 우리가 그러한 시퀀스를 anti-causal signal 또는 뭐 anti-causal sequence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믹스드는 그냥 뭐 양쪽 다 있을 때 우리가 믹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 anti-causal, 그다음에 causal, 그다음에 믹스드 뭐 이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터폴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뭐 스무딩 한다. 그러니까 즉 뭐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에버리징 하고 싶다. 그렇죠? 뭐 그런 걸 할 때, 그러니까 뭐 이런 오퍼레이션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오퍼레이션. 그래서 어떤 픽셀 값이 있는데 지금 5개의 주변 샘플들을 더해가지고 평균을 취한 거죠. 5분의 1에다가 이렇게 주변 거 다 5개의 샘플 다 더한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어때요? 이거를 공간상의 어떤 픽셀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내가 n이라는 어떤 순간에서의 아웃풋에 지금 n 플러스 2라는 지금 이건 나중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2초 후에 들어올 거를 지금 당겨 쓰는 거죠. 이것도 1초 후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당겨 쓰죠.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인풋이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인풋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런 오퍼레이션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오퍼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버리징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이런 오퍼레이션을 구현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냥 그러면 이게 임펄스 리스폰스로 뭐 대충 적으면 지금은 뭐 정확하게 지금 플랫한 거니까 지금 5분의 1이 플랫했었는데 이건 플랫하진 않지만 어찌 됐건 간에 여기 지금 그 0 이하인 구간에서도 계속 이 임펄스 리스폰스의 값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폰스가 커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커절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구현하냐면 뒤로 밀어버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냥 딜레이를 줘버려서 뒤로 다 밀어버린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지금 커절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임펄스 리스폰스가 저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는 커절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이퀘이션을 아예 이렇게 바꿔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y라는 인풋을 취하는 게 아니라 뭐 두 번 딜레이 된 어떤 녀석을 따로 취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초 후에 받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다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커절하지 않으면은 이걸 어떻게 구현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 타임 프로세싱을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블록 프로세싱을 하는 경우에, 그렇죠? 그러면은 어차피 블럭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프로세싱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블럭을 받은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넌커절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다 받은 다음에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아날로그 시그널 프로세싱에 비해서. 왜냐면은 아날로그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웨이브 폼을 미리 저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날로그 웨이브 폼이라는 거는 사실은 샘플 개수로 보면은 그거는 무한개의 샘플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무한개의 샘플을 메모리에 저장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메모리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블록 프로세싱 모드에서는 우리가 넌커절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뭐 딜레이 해가지고 기다려서 쓴다거나 이렇게 아예 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테빌리티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BIBO 센스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운디드 인풋에 대해서 바운디드 아웃풋이 나오느냐를 얘기를 하는 건데 바운디드 인풋에 대해서 바운디드 아웃풋이 나오면은 스테이블한 시스템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스테이블하지 않은 시스템인데 스테이블한 스테빌리티 컨디션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bsolute value를 취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무한대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이제 서머블하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무한대보다 작은 거. 그다음에 여기 그 absolutely라는 말이 부른 건 여기 지금 절대값을 붙였죠. 네, 그래서 impulse response의 절대값의 합이 무한대보다 작을 때 우리가 이 시스템이 스테이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뭐 유도를 하는 거는 뭐 간단히 되겠죠. 물론 이게 그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이기 때문에 necessary 파트가 아마 좀 어렵고 그랬던 것 같은데 sufficient는 뭐 금방 되겠죠. 왜냐면 이게 input 그러니까 output이 이거잖아요. hn에 xn x 어떻게 되나? 여기가 m이고 여기 n을 벌써 미리 써버렸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아예 k로 바꾸고 이걸 k-n 뭐 이런 식으로 씁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또 그러면 이게 또 k가 되네. 아니죠. 여기가 n이 되죠. 그렇죠? n에 마이너스 무한대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이게 무한대로 그러니까 무한대보다 작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의 절대값이. 그러면 이게 절대값이 0보다 작기를 원하는데 이걸 씌워 보면은 이거 절대값은 이거 절대값이랑 똑같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어떻게 돼요? h 뭐 n에 x에 k-n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안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버리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거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죠. 왜냐면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합친 것은 다 합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 것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잖아요. 뭐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서 이게 이제 finite 하니까 이게 bounded 돼 있으니까 이게 뭐 bi보다 작다라고 하면 여기 bi를 이렇게 앞으로 딱 뽑아놓고 요거를 이제 이게 bi보다 항상 이하니까 그러면 여기 그 정확하게 요 텀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n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그래서 이 텀이 나오게 되는데 이 친구가 바로 지금 여기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만 finite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만 바운디드 되면은 그러니까 아웃풋이 바운디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웃풋의 절대값 씌운 것은 지금 얘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bi라는 거는 그냥 어떤 컨스탄트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당연히 뭐 문제가 없고요. 어떤 양수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운디드 아웃풋을 가지려면은 뭐가 바운디드 되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absolute value를 한 그 impulse response, 그죠? 예, 그것들의 썸이 finite 하게 되면은 아웃풋이 finite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봤는데, 자 이러한 시퀀스는 stable 하면서 causal-하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stable 하면서 stable 하지 않군요. 요거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n이 0보다 작을 때 이게 폭발하니까 n이 네거티브일 때 이게 커지니까 요거는 unstable 하면서 동시에 anti-causal 하죠. 그러니까 u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u가 n이 -1부터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요거는 당연히 unstable 하고요. 왜냐면 n이 커짐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폭발해 버리죠. 발산해 버리니까 unstable 하고, 대신에 causal이죠. 왜냐하면 n이 0보다 클 때만 값이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다 구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드웨어 구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스테빌리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오버플로우가 난다거나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뉴머리컬 넌센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하드웨어는 뭐 하드웨어가 이제 레지스터가 세츄레이션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이게 회로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게 디지털이니까 뭐 그 얘기가 안 나오긴 합니다만, 이게 아날로그 회로인데 뭐 스테빌리티가 깨졌다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은 불나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발산해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건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니까 이렇게 불날 일은 없어요. 아날로그 회로를 지금 쓰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는 레지스터를 쓰니까 레지스터가 이제 오버플로우가 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서 스테빌리티가 깨지는 거는 우리가 극도로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저리티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스테이블한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한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스테이블 하면서 넌커저린 게 주로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이거는 주로 이퀄라이저 그 디자인을 할 때 많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그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거를 이렇게 되는 거를 보상하려고 미리 뭐 이런 식으로 프리코딩을 하거든요. 이거 곱해서 1 되게, 여기가 값이 1이라면은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리스폰스가 있을 때 프리코딩을 통해서 이렇게 이거를 곱해주면은, 미리 곱해주면은 나중에 필터 통과하면은 곱하기 하면 1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값이 2분의 1이면은 여기다가 2를 미리 곱해주는 거죠. 그럼 곱하고 나면 1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플랫하게 1이 나오는데 뭐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어떤 인버스 필터를 구현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인버스 필터들은 많은 경우에는 커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넌커절한 필터가 필요를 할 때, 그러니까 주로 언제 필요하냐면 이런 인버스 펑션, 즉 역함수를 구현을 할 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그냥 기다려서 해결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록 프로세싱을 한다면은 뭐 근데 블록 프로세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다린 거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왜냐면 그 블록을 이미 내가 세이브 해놓고서 그거를 프로세싱 해가지고 결과를 내는 거니까 시간적으로는 딜레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가 세이브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블록 프로세싱을 하던 그게 샘플 프로세싱을 하던 간에 우리가 넌커절일 경우에 그것을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딜레이는 우리가 감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감수할 수 있는 어떤 difficulty가 되는 거고요. 스테빌리티가 그러니까 깨지면은 그거는 상당히 곤란하겠다. 그래서 스테빌리티는 반드시 우리가 개런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